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시간이 광주학생 독립 1920년대 이야기였다면, 물론 40년대까지 이제 무등회 사건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2부에서는 같은 시간대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에서 40년대까지 중국 쪽에서 있었던 우리의 영호남 항일 무장 전사들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우리 독립운동을 다루는 영화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나오면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역사에서 잘 안 알려졌던 인물들이 이른바 복권이 되고 복원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암살이라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나왔던 김원봉과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었던 무장 독립투쟁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운동의 이제 큰 맥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지만, 1919년을 기점으로 보면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3.1운동의 그 선언문의 첫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국을 선언했으니까 독립국이면 독립된 국의 정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독립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게 되잖아요. 그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걸 통합해서 상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만들죠. 그때 우리가 국호가 대한제국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그러나 아직은 임시적인 정부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새로운 국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만주벌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19년에 의열단이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의열단이라는 것은 혹시 제가 영화를, 오래된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마지막에 그 암살의 영화랄지 이런 데서 보면 마지막에 술잔을 7잔을 딸면서 마지막에 너무 많이 죽었어 라고 하는 김원봉의 대사가 나와요. 제일 화면에 지금 제일 오른쪽 이쪽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의열단 단원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이세요. 순국하신 분들을 기리는 장면인데, 그 의열단은 어떤 단체였냐면 1919년 11월 9일 날 만주 쪽에서 13명 정도, 특히 경상남도 밀양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은 무장투쟁으로 벌려야지, 그리고 의열투쟁으로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해야지 평화로운 시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열단이란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이른바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부터 해서 조선총독 폭탄 투척 이런 다양한 의열투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의열투쟁이 1919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주도했던 분이 약산 김원봉이라는 분이에요. 밀양 출신의 김원봉 선생인데, 김원봉 선생이 무슨 고민에 빠지냐면, 이렇게 해서 폭탄을 투여해서 투쟁의 어떤 그 긴장감과 그 다음에 그 동포들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쉬웠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으로 가기에는 이걸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독립운동을 하려면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른바 독립운동사에서는 좀 나오는데 황포군관학교를 이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들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지금으로 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 의열단의 맥을 이어받는 이른바 독립군들의 간부들을 육성하는 이른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것들이 중국 남경에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제예요. 1932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1932년에 만들어졌던 이른바 간부학교는 대략 35년까지 3기생까지 해요. 1기생, 2기생, 3기생. 그래서 125명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간부학교 출신들이 뒤에 무장 군대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남경애가 저렇게 간부학교가 만들어지면 이 간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중국에 유학 와 있거나 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모집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 한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이른바 이 군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른바 모집을 하는 그런 이제 임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932년에 누군가에 의해서 광주 전남 쪽에 모집책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책에 의해서 바로 이런 분들이 이 간부학교의 2기생으로 1933년에 이 간부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이 간부학교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주에서 정률성 축제 하지 않습니까? 정률성 축제라는 그 정률성, 그 다음에 같이 전주의 신흥중학교 5학년 중퇴를 했던 4학년까지 다녔던 김재호, 이분은 나주 출신이에요. 김승곤, 김일곤, 요 분들은 담양 출신입니다. 김승곤, 김일곤. 이제 오른쪽에 가로 안에 있는 이름들은 뭐냐면 중국에서 활동하다는 게 자기 본명을 하면 이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가명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명으로 썼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선, 리정순, 최중호, 최계호 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분들인데 기록에만 남아있지 이제 이분들이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현재 남아있고 그래서 정률성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2기생으로 입교를 해요. 그 간부학교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영호남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방금 표에서 봤던 이 분들을 모집을 해서 중국으로 이제 데려갔던 비밀 공작 팀장이 있었어요. 그것을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2기생 첨호 공작 책임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바로 전라도에는 요분이 그 2기생 아까 말했던 표에 있었던 분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요분이 누구냐면 정은 씨가 정률성 선생 아까 말했던 정률성의 형이에요. 형이 이제 와서 동생을 비롯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경상도 지역에서도 이 2기생들을 모집을 해요. 근데 이 2기생들을 누구였는지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모 공작을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육사 시인 아시죠? 이육사 시인이 바로 이 간부학교에 2기생을 모집을 하러 와서 됐습니다. 그러면 전라도의 정은과 경상도의 이육사가 이 간부학교의 모집 총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만나냐면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은 목포로 그래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경상도는 아마 부산에서 배를 타고 그래갖고 일본을 거쳐서 상하이로 해서 중국으로 남경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안동에 있는 이육사 그 문학기념관이에요. 그 기념관에 가면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밀양사람,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이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면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의 모집책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 개 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육사가 이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정은이가 있었다. 그래서 전라도의 정은과 경상도의 이육사의 저 후손들은 지금도 만남을 합니다. 물론 정은 씨 이제 가족들이 손자밖에 없어서 그쪽은 다 직계는 안 하지만 정률성의 가족과 그 딸과 이육사 선생님의 딸이 지금도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영호남이 함께 간부학교의 모집책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간부학교를 만들었던 경상도 사람, 경남 밀양 사람, 약산 김원봉에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이런 다른 조직을
다른 그 영상물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간단히 뭐 제가 자료로만 대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김구 선생, 백번 김구 선생이 대략 뭐 5만 원 연졌다가 이 사람이 한 8만 원 정도의 현상금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당시에는 1940년 이전까지는 약산 김원봉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의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약산 김원봉한테 걸려있는 모든 현상금을 합치면 지금 돈으로 뭐 한 32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독립운동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대부분 임시정부만을 기억하는데 중국 대륙에는 중국 대륙이 있었으면 중국 대륙에서 이른바 민족주의 계열 또는 사회주의 계열, 이른바 우파, 좌파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파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우리의 독립운동 조직이 바로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고 그 임시정부의 대표 인물이 안창호, 김구, 이승만 뭐 이런 선생님들이잖아요. 독립지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의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바로 약산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민족혁명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쪽으로 쭉 이렇게 같이 독립운동을 해옵니다. 40년대 전반까지 주로 이쪽 계열이 약산 김원봉 계열이 더 활동이 두드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금도 더 있고 일본에게는 더 무서운 존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크게 두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두 흐름에 각각의 군대를 이제 만들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정부의 군대가 뭐예요? 바로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이고 여기에 이 좌파 계열,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열에서 만든 무장 군대가 바로 조선 의용대가 되는 거거든요. 뒤에 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1938년에 조선 의용대라는 게 창설합니다. 조선 의용대는 바로 이제 이 좌파 계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1919년에 의열단을 만들었고 1932년에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만들었던 이 그룹이 실제로 이제 간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38년 드디어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8년에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돼서 바로 중국의 조선의용대의 창설 사진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무한에서 1938년 10월 10일 날 요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는 중국 내에 중국 땅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단체 중에서 유일하면서 최초인 무장 군대가 되는 거죠. 최초의 무장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가 됩니다. 1938년에 만들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약간의 이제 좌파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파는 언제 만드냐면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져. 임시정부 쪽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38년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조선의용대에 이제 조선의용대는 뭐 이렇게 45년 해방될 때까지 주로 이제 비운의 이제 군대로 남게 됩니다. 조선의용대는 1940년에 38년에 만들어졌다가 40년에 이제 분화가 돼요. 급진파, 원건파로 분화가 돼가지고 급진파는 당시 모태통 마오쩌둥의 팔로군 진영인 예난과 태양산, 타이양산이라고 하는 태양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 역사책에서는 조선의용대의 화북 진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분화가 됩니다. 조선의용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1940년부터 45년까지 조선의용대로부터 40년까지 이른바 화북 쪽으로 진출했던 이 그룹 중에서 영원한 사람들이 섞여지게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에서의 광복군 안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알려져 있지만 이른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 그룹에서의 영호남의 이야기들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책에서는 이 좌파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고 잘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역사를 어떤 특정한 이념으로 재단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도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중국 현재 가면 이렇게 유적과 유물과 그 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이라고 표현되는 이 군대들이 활동했던 지가 이렇게 험악한 태양산 지역이에요. 이 태양산 지역에 가면 이런 조그만 기념관이 있습니다. 조선의용군 열사 기념관이라는 조그만 건물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산 중턱에가 있는데 이 산 중턱에 입구에 들어가면 이 산 속에서 무장투쟁을 하다가 숨져간 조선의용군들을 기리는 얼굴 사진과 조선의용군들의 사진과 여기서 숨져간 또는 그 이후에 숨진 조선의용군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보면 이분이 바로 희미하게 보입니다만은 정률성 선생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데 당시 1943년 이 태양산에서 멱을 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한 분이 바로 이제 정률성 선생이죠. 나머지 이 인물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한 분 한 분을 또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어디 출신이었고 누구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역사 속에 어떻게 소멸했는지 그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영남 사람은 누구이고 전라도 사람 누구이고 충청도 사람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지만 도대체 이 1943년 이 태양산에서 이 사진을 남겼던 이 인물들 영호남을 떠나서 이 남겼던 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아까 그 산속에 가보면은 정률성 선생이 묵었다는 이 조그만 토담집 같은 것 그리고 정률성과 그 조선혁명 군정학교라는 조그만 학교의 애터 지금은 유치원을 쓰고 있는 이런 그 옛 건물 그리고 조그만 그 이들을 기리는 이런 그 기념관 그리고 한글로 쓰여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이런 안내판들이 이 태양산 산자락에 이 험준한 산자락 오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게 볼 것은 이제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영호남은 어떻게 만났고 싸웠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유명한 사진이에요. 운두저 마을에 조선말을 자유롭게 쓰도록 요구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우리가 저기에서 살았던 적이 1940년이었는데 지금 6, 70년이 지났는데 저 글씨가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저 중국 그 마을이고 뒤에 이 산자락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험중한 오지인데 저걸 어떻게 남았냐면은 저 글을 안 게 아니라 저 마을 운두저라는 저 마을에 조선의 의용군들이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죠. 잠깐 주둔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빼앗기거나 또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이제 일본군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일본군들을 보라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는 우리 스스로 이제 경문을 써놓은 거고. 근데 우리가 다 중국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중공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다 이제 잊혀진 역사가 됐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마을에 살아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긴 글씨가 있었다. 그 글씨가 이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색 페인트로 그 글씨체를 그림처럼 그대로 이렇게
덧칠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남아있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글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에 가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조선 의용대와 의용군들의 흔적이 저렇게 뚜렷하게 한글 글씨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조선 의용대의 혼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세주예요. 아까 말했던 의열단도 같이 만들었고, 밀양 출신의 약산 김홍근과 의열단도 같이 만들었고 했던 이분인데, 경상남도 밀양 출신입니다. 밀양에 가면 의열기념관에 이분이 이제 있고, 우리 1942년 5월 달에 전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자,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평이 평생 3번 울었는데 그중 한 번이 윤열사 순국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 이제 추앙을 받았던 인물인데, 석정 윤세주는 어떤 분이냐면, 아까 그 정률성과 그 전라도 학생들이 중국으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간부학교에. 그 간부학교에 일기생이면서 뒤에 교관을 해요. 그래서 정률성과 전라도 학생들의 스승입니다.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교관으로. 그리고 나서 이 윤세주는 그 태양산 자락으로 이제 넘어가서, 태양산 자락의 근거지인 사령부가 일본군한테 포위를 당하니까 그 포위를 뚫고 돌격대로서 자원을 해서 싸우다가 처절하게 전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때 포위 당했을 때 누가 포위를 당했냐면, 당시 중국에서의 핵심 인물이었던 등소평, 뒤에 중국의 개혁개방, 오늘의 중국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등소평 같은 일이 이제 참보장이었는데, 그분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 포위를 뚫다가 전사하신 분이 바로 밀양 윤세주예요. 그래서 바로 덩샤오평이가 3번 울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윤세주가 했을 때 울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세주의 한단시에 가면 앞으로 갈까요? 한단시에 가면 윤세주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제1호 국립묘지예요. 우리가 좀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1호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돼서 묻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윤세주와 전라도와 관계는 광주 학생들의, 관부학교 학생들의 스승이자 교관이었고, 그리고 태양산에서 전사를 하셨을 때 그때 같이 싸웠던 분들이 바로 정률성이랄지 이런 분들이세요. 자, 그 중에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라도 담양 분이세요. 김일권이라고 아까 이름 나왔고, 문명철이라는 중국에서 가명을 썼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1933년에 같이 정률성과 같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아까 제가 표로 보여줬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철이라는, 김일권이라는 이 담양 출신의 이분은 바로 윤세주와 함께 교육을 받고, 윤세주로부터 교육을 받고 태양산에서 같이 싸우다가 그 43년에 4월 달에 전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산에서 윤세주가 좀 더 빨리 전사를 하지만 바로 그 제자인 운명철이도 같은 태양산 자락에서 순국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독립유공자가 되니까 이분의 묘를 우리가 이장을 해와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안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던 터에 가는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기념비하고 기념탑 같은 것을 이제 세워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윤세주는 독립유공자고, 우리 문명철, 김일권 선생도 독립장을 주소받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독립유공자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 문명철 선생, 김일권 선생을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왜 문명철, 김일권 이름을 두 개를 같이 쓰냐면, 중국 기록에는 다 문명철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일권 선생을 우리 담양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담양에 그 어떤 흔적과 유적 또는 뭐 기념비, 기념탑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분들 후손도 찾기가 어렵고, 다만 이분이 살았던 또는 생각 같은 게 담양에가 있는데 그 자체도 아무런 표지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우리에게 익숙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정률성 선생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약산 김원봉, 그 다음에 석정 윤세주, 밀양 출신의 이 두 분의 제자로서 같이 끝까지 여기는 45년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아서 음악가로서도 그리고 무장 투사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한테는 음악가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음악가는 짧은 기간, 자기 삶에서 이렇게 중국 대륙 독립운동을 할 때 1933년에 건너가서 1940 해방될 때까지 38년, 39년 2년만 음악 활동을 해서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이 태양산 자락에서 독립투쟁을 하셨던, 무장 독립투쟁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일 음악 전사 정률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바로 밀양 출신들과 함께 독립운동했던 우리 쪽에, 우리 광주 전남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그 외에도 뭐 이유민 선생이랄지, 보성 출신의 이유민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러지만 우리에게 이쪽 그룹, 이른바 태항산에서 싸웠던 이 무장운동 그룹 자체가 팔로군에 들어가 버렸고, 팔로군은 모태통 군대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 되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또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또 전쟁을 거치고 좌우로 완전히 이제 장벽이 쌓이면서 태항산 자락에서 이렇게 싸웠던 영호남이 함께 어울려져서 경상도 마을투와 전라도 사투리가 뒤섞이면서 같이 부대꼈던 이 그룹들이 우리 역사에서 그대로 지워져 버리고, 또는 잊혀져 버리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안 가르치게 되는 그런 이제 불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안 가르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역사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산 자락에서 싸웠던 그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특히 영호남이 함께 부대끼면서 싸웠던 그런 항일 무장 투사들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표지판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독립기념관에서 세운 게 아니라 독립기념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중국 연안시에 가면 그 연안에 아주 조그만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조선혁명 보시면 이렇게 되는, 조선혁명군정학교 구지 소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쭉 그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누가 세웠냐면 연안시에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혁명군정학교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조선 의용군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또 공부도 하고 그랬던 이른바 혁명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그 학교의 이제 교무장을 아까 말했던 정률성 선생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역사를 중국어로서 기록을 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이걸 찾아보지 않는 사이에 조선혁명군정학교의 저 독립항일 투쟁이 어디 역사로 편입되고 있냐면, 중국 공산당의 독립투쟁의 한 부분으로 편입이 돼버려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피가 흘리면서 우리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사에는 중국 항일 독립운동의 하위로 편입돼 버리는 그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우리 손으로, 우리 한글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을 기리는 일들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히 광주 분들이 이제 정률성 선생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고, 정률성 음악회도 하고 있어서, 정률성 선생은 중국 팔보산 혁명공개 묘지가 있고, 중국인민항일전쟁 기념관이라고 하는 베이징에 우리로 하면 독립기념관 같은데, 거기 로비에 가면 당시 중국의 항일투쟁 시기에 불려졌던 네 곡의 대표 노래가 있는데, 그
대표 네 곡을 입구에 대리석 벽에다가 해서 새겨놨어요. 그 중에 오른쪽 이 노래가 바로 정율성 작곡의 노래입니다. 팔로군 군가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정율성 선생의 묘비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되면 자 출생 한국 광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호남 특히 전라도 광주 전남 출신이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했었던 흔적들이 명백하게 남아있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역사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영호남에 함께 싸운 항일 독립운동을 기억하면서 좀 더 넓게는 중국 대륙에서 임시정부와 함께 또 하나의 쌍벽을 이루면서 싸웠던 이 독립운동의 세력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도 정율성 선생님 기념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양림동 오른쪽에는 이쪽에는 양림동이고요. 이쪽 왼쪽 색 칸에는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있는 정율성 선생의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오늘 뭐 1시간 넘게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929년도에 광주학생 독립은 댕기머리 사건이 전부가 아니다. 그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성진회라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고 그게 뒤에 독서의 중앙 지도부 이런 걸 통해서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지도했었고 그 속에는 바로 경상도 출신들의 사람들이 분명히 같이 주역으로서 활동을 했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29년, 30년에 소멸된 게 아니라 1939년에 바로 10년 후에 그들의 후배에 의해서 광주 서중이라는 이름의 후배들에 의해서 무등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건돼서 해방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다는 그들의 행동 강령처럼 경양방주에서 물고문으로 죽어가면서까지 조직을 지키고 항일투쟁을 의지를 굳건히 지켰던 그래서 4명이나 순국하는 무등회 사건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에 대구에서는 태극단이라는 학생들의 조직이 있었고 그들을 우리는 또 영호남의 달빛동맹으로서 역사적 달빛동맹에서 우리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1930, 40년대 중국 대륙에서 있었던 영호남 인물들의 항일 독립운동사 특히 태양산 자락 이른바 사회주의권 또는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영호남의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광주학생 독립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구미마다 호남이 늘 앞장은 섰죠. 그렇지만 그 역사의 구비구비에는 또 경상도 출신들의 동지들도 함께 했었고 그래서 영호남 늘 하나로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 전선은 바로 항일 독립운동의 전선이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